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보름 뒤 샤워실의 냉수를 잠그고 온수 밸브를 틀 예정입니다. 9월 금리 인하는 따놓은 당상이고 인하폭이 25bp냐 50bp냐 정도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온수를 트는 것만으로 연준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족관에 구멍이 생겨 수위가 내려가고 있으니 어서 그 구멍을 메우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연준이 금리도 내리고 양적 긴축도 조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M2 이야기를 시장 일각에서 다시 꺼집어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M2는 통화량이죠. 경제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마크 모비우스가 CNBC에 나와서 M2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모비우스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는 M2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2는 2022년 4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는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2022년 4월 정점에서 3%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모비우스는 지난 90여 년 동안 M2가 이렇게 줄어든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M2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면 경기 확장과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이끈 재량적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비우스는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최근의 증시 반등에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 현금을 최소 20% 유지해 다음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2 감소의 1차적 요인은 연준의 양적 긴축 때문입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편에 국채와 MBS를 줄이는 형태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서죠. 사실 M2 감소에 대한 우려는 작년부터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올 상반기까지 그럭저럭 잘 굴러갔죠. 두 개의 다른 돈 주머니가 완충제 역할을 한 덕분입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즉 연준의 자금 흡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준의 영래포의 고인 자금들입니다. 이 돈들이 흘러나오면서 양적 긴축으로 줄어드는 유동성을 보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엔캐리 자금입니다. 2023년 말부터 7월 초까지 엔화를 빌려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흐름이 급증했죠. 이러한 엔캐리 자금이 없었다면 미국 자금 시장과 주식 시장은 이미 지난 봄에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돈 주머니가 이제 재구실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한때 2조 달러를 넘어섰던 영래포 잔고는 이미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실 올 들어서 이 돈 주머니에서는 더 이상 나올 돈이 없었죠. 그래서 엔캐리 자금의 역할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올 여름 한바탕 엔캐리 청산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장은 올해 상반기와 같은 엔캐리 자금의 활약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수들이 다시 M2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M2를 바라보는 우려 섞인 주장의 본질은 심히 걱정되니까 양적 긴축도 빨리 종료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준은 6월부터 국채의 양적 긴축 규모를 월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국채의 양적 긴축 속도를 250억 달러로 늦추기는 했지만 양적 긴축을 종료한 것은 아니기에 자금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양적 긴축을 최종적으로 언제 종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시장에서는 대략 내년 초중반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한 시점에 떡 하나 더 달라는, 즉 양적 긴축도 조기에 종료해달라는 압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장 선수들도 조바심이 커진 듯합니다. 왜냐고요? 엔캐리를 통한 유동성 채널이 이렇게 갑자기 막혀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 채널이 빠르게 복구되면 다행이나 내상을 입은 펀드들이 많아 당장 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죠. 수족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물고기들은 숨이 차고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수위가 깊은 곳을 향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한계에 이르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실제 유동성이 넉넉한데도 공포가 공포를 불러와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죠. 여하튼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두려우니까 연준을 향해 양적 긴축을 끝내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하루짜리 레포 시장의 금리, 즉 소프르의 움직임이 평화롭지 않아서입니다. 보통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월말과 분기 말에 이 금리는 한 번씩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최근 그 폭이 커지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연준 내에서 이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면 양적 긴축의 종료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연준이 9월 정책회에서 첫 금리 인하를 25bp 정도로 점진적 속도로 가져가더라도 연내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함으로써
비둘기적 신호를 강화하는 조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3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책의 포커스가 확연히 고용 안정으로 옮겨갔음을 선언했습니다. 파월은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워드는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12년 전인 2012년 7월에 유럽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가 했던 그 유명한 발언 Whatever it takes, 무엇이든 하겠다와 묘하게 겹칩니다. 그만큼 시장의 자신감을 살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자기 실현적 위기를 만드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쫄지 마라, 연준이 뒤를 바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당장 9월부터 금리를 25bp가 아니라 50bp 내리며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할까요? 이 대목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즉 9월 6일 공개되는 8월치 고용지표가 중요합니다. 고용지표가 양호하면 25bp 인하 정도에 그치겠지만 예상보다 많이 나쁘면 50bp 인하 기대가 다시 강해지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고용지표가 그럭저럭 좋게 나오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25bp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하게 나와서 연준이 50bp 인하로 대응할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25bp에 그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시장 심리를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고 있는 점도표는 연준이 기술적으로 변통을 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설사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폭이 25bp에 그치더라도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하 속도가 지난 6월 전망 때보다 상당히 유의미하게 빨라질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크로는 여전히 50bp 인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신호와 함께 앞으로 금리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 인사들의 금리 전망이라는 것은, 즉 점도표라는 것은 매크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되니 나중에 말을 바꾸기에도 편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